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보다 집중하며 발로 뛰는 현장형 국회의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 정치인들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골목골목에 자리를 펴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다정한 국회의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찾아오는 민원 센터를 분기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참 국민으로서 좋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끈다. 이 기자촌 이 상단에는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들어오고, 그렇죠? 국민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행복하게 다정한 정치의 힘, 강병원 의원을 만나보자. 행정관 출신인 강병원 의원은 제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성장한 곳이기도 한 서울 은평구 을은 5개의 동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곳은 연신내역 부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평구의 교통 요충지다.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나선 강병원 의원. 네. 42.6km입니다. 42.6km.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정거장 우선 철도 공사의 진행 상황부터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연신내역을 관통하는 이 노선의 공사는 현재 90%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저희들 10.6km고요. 현재 10.6km 중에서 지금 95.3km 풀차가 됐고요. 아, 그래요? 예. 어디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똑바위 쪽에, 네. 똑바위 쪽 그게 4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머지 간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간통이 됐고요.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연신내역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의 건설이기에 그동안 강병원 의원은 이 공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았고 또 우리 지역의 정말 최대 현안이 국가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국가 사업인데 어쨌든 안전하게 잘 진행돼서 더욱이 강병원 의원은 건설업계에서 실제로 노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무적 경험을 되살리며 이곳 지하 8층에 조성되는 공사 터널 현장을 살피러 나선다. 이 구간이 이제 정거장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합으로 10m를 더 내려가야 먼저 발파 작업을 점검하는 강병원 의원. 정확한 발파를 위해 무엇보다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정밀한 폭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폭이 24m고 높이가 19m. 예. 저 본선도 이렇게 어쨌든 교행하는 거죠? 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예. 현장에서 어떻게 최신 건설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지, 노동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는데 특히 분진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 속에서도 공기순환과 환기시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강병원 의원. 아마 이 위에가 그럼 환풍구가 생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 위에서 한번 그런 시설에서 바람 불어넣어주는 거고.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그 뭐 방수회사 했다 그랬잖아요. 미장 방수 단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방수 공법이 시트 방수였어요. 그래서 옥상 청소 다 하고 프라이머 바르고 그다음에 시트 붙이고 그거를 했었어요. 공사장에서 땀 흘렸던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거 같은 큰 공사는 몇 년 전에 계약해 놓으신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거랑 비교해보면 자재값, 인건비는 엄청 올랐을 텐데. 근로 환경에서 시공사의 경영 문제까지 더욱 사려 깊게 공사를 점검하는 모습이다. 최우선적으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 공사를 당부하는 강병원 의원.
이런 사업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인명사고 나는 거 보면은 뭐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라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인건비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혼자 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근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 주팀장 여기 옆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센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근로자들이 모든 근로자에게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해 근로자가 장비에 부딪히면 저절로 기계가 멈추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돌리면서 장비도 자동으로. 근데 이런 작은 거 같지만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면서 너무 그냥 급하게 달려만 왔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신다니까 참 안심이 되고 든든합니다. 오랜 기간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철도건설. 강병원 의원은 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죠. 민원인데 이제 의원님을 비롯해서 밑에 보좌관님들과 그 지역 주민과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민들과 약속했던 시간을 맞춰서 착실하게 그 개통이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꼭 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잠시 좀 불편하신 게 있으시겠습니다만 24년 말에 이 GTX-A 노선 개통 때까지 좀만 참아주시고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뜻깊은 행사가 열리는 부산 동거리. 강병원 의원이 꾸준히 펼치고 있는 골목 소담은 골목의 소중한 소리를 담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다. 요게 5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2시간 동안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버스가. A, B 노선이 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안 나. A, B로 나뉘어가지고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은데 A, B를 또 차이를 주자 이거네. 주민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즉시 해결책을 궁리하고 있다. 이렇게 와서 직접 현장에서 대면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 막막한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너무 절박하게 정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런 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 것조차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의원님한테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무데도 진짜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정말 법이나 이런 거는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걸 뼈저리게 깨달았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할 겁니다. 엄하게 처벌을 할 거예요. 따뜻한 위로와 함께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일도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법이 있지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이 법으로부터 제대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원통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약자들이 보다 더 법에 의해서 튼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따뜻한 법, 이런 약자를 더 힘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 그 첫 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엄마들과 함께 미세먼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분들이 국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걸 규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많은 토론회도 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운동도 벌이면서 이 미세먼지 특별법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이 나고요. 10차례에 걸친 전국 맘카페 엄마들과의 간담회, 9번의 전문가 토론회, 25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으로 만들어진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민과의 소통이 결실을 이룬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언제나 그의 관심사는 소외된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지키는 것, 이를 위해 다양한 지식을 접하며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역사책 그리고 이제 미래 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항상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현실의 문제를 또 해결해서
정치에 또 기여를 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역사서적 그런 걸 통해서 또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지혜를 구하려고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또 이제 미래에 또 닥칠 문제들에 대한 대비 그런 의미에서 미래서적 두 가지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최근 그는 한 신문사에서 지식과 혁신 의정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디지털 사회에 대한 그의 생각은 고스란히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격 진료가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제 도입돼야겠다는 생각에 그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법을 냈고요. 그리고 디지털 격차들이 자꾸 생깁니다. 여기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또 보살피는 법으로 디지털 포용법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되어서 지식과 혁신, 의정 대상을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실의 회의 시간.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중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다. 팀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강병원 의원. 각자 조사를 맡은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다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다.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장법, 미국 같은 경우는 5개 법으로 하잖아. 근데 우리는 왜 있는 공정거래법에 뭐 추가하는 식의 개정을 하려고 그러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강병원 의원.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피감기관들이 이제 해결책들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안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뭐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챙겨서 받아야 될 것도 있고요. 또 그걸 또 넘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 입법적으로 우리가 법을 고쳐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좀 피감기관이 지적했던 사안들, 그래서 피감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중에서 우리가 입법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입법 사항들 한번 챙겨보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안건이든 오비서관 자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주세요. 보좌진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보좌진들이 올리는 정책들, 의견들, 판단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따라가 주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병원 의원의 리더십은 믿으면 맡기고 맡기면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기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기 위해 바닥 브리핑을 한 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그의 소통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의료계의 의견도 좀 수렴을 했고 그 환자단체라든지 격오지에 계시는 그런 의료 취약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의 의견들도 수렴을 했고요. 의료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되기 위해서 모니터링 기계라든지 데이터 분석하시는 그런 기업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말씀을 듣고 법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문제에 신경 쓴 강병원 의원.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이 전공의 백모 씨의 의사 면허는 살아 있습니까? 취소됐습니까?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5년간 의사들이 저지른 살인, 폭력 등 4대 강력 범죄는 2,867명, 성범죄자는 61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에 사법부 판단으로 징역을 받던 사형이 선고되던 어느 누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어도 그 면허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이 불사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냈고요. 지금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21대 국회 후반기 내에는 반드시 이 법은 국민들도 간절히 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많은 분들이 공공병원 설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병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구나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으로만 따지는 어떤 논리들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네. 이것을 뚫기 위해서라도 이 공공의료,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는 예타를 면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병원의 확정은 재난 예방,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끌고 경제성 관점에서 벗어나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위급한 생명이 있고 구해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방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법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강병원 의원을 찾아온 반가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지역구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다. 자연스럽게 또 허심탄회하게 지역 현안들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데 아무리 작고 시시콜콜한 문제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강병원 의원. 그 둘레길을 뭐 정비를 하자 아니면은 무장의 길을 설치해서 주민들 이렇게 잘 활용토록 하자 아니면 아이만 뭐 택시 같은 거에서 임산부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 은평에는 이제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새로운 민원은 없었는지 뭐 주민들 좀 불편해 하시는 거 뭐 해결해 드리는 건 없는지 또 그런 얘기들 주로 나누고 서로 좀 힘이 좀 되게끔 격려 응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요. 오늘은 모처럼 지역구의 주민들과 함께 둘레길을 걷는 모임이 있는 날이다. 주민들 걷기에도 너무 편하고 또 어느 구간에서는 북한산 다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구간도 나오고 또 특색 있게 꾸민 공간도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너무 행복을 주는 공간이 이 앵봉산 이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군부대가 있던 곳을 의원님께서 무장의 숲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서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동네 구석구석 걷는 것을 즐기는 강병원 의원은 특히 이곳 봉산 숲길의 애착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이 둘레길은 아름다운 치유의 숲으로 지역민들 삶에 여유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행약자도 이용하기 어렵지 않게 만든 무장의 숲길이다. 잘 닦인 숲길을 걸으며 주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강병원 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뭔가 좀 훈훈하고 그러는 것 같아. 길도 없잖아요. 지게로 져서 전날 석탄을 그러면 올려다 놓고 1월 1일 날 차를 끓여줬어요. 떡국을 끓여줬어요. 예. 그런 행사도 했다는 거죠. 그때는 이런 다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지게로 줬다니까. 이 숲길이 더욱 값진 이유는 주민들의 바람과 아이디어가 실현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상상했던 일들, 꿈꿨던 일들이 다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이 또 실제 실현돼 가지고 이 구산동이 바뀌고 있는 거고. 이 봉산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무장의 숲길을 조성을 해서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함께 걸으면서 한번 직접 무장의 숲길도 걸어보고 또 더 필요한 게 뭘지도 한번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던 이곳에 새롭게 길을 닦고 더욱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강병원 의원. 6시간 반?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으니까 제가 여기 구파발 삼거리에 79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여기 연신내 한 요쯤 그 맥도날드 이 자리에서 이제 행운식당을 여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행운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 된 거죠. 어머니가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행운식당의 둘째 아들로 알려진 친근한 사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새로운 길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새로운 길을 다니고 또 기존 길과 연결해가지고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더 좋은 풍광을 만끽하시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게끔 주민들의 희망과 강병원 의원의 약속이 실현된 이 둘레길은 이제 앵봉산까지 연결돼 뻗어나가고 있다는데 이 둘레길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층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가자 그러면 뒷걸음질 쳤거든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저희는 이쪽 산으로 오면은 저쪽 산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지 지금은 이쪽으로 와서도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에 와서도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면이 참 좋습니다. 이 다리는 이렇게 저쪽에 있는 앵봉산과 이 봉산을 연결하는 이 서원흥 생태 연결 다리예요.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저 산으로 건너갔어야 되는데 이 생태 연결 다리가 놓임으로써 굉장히 편해졌고 또 동물들도 이동이 편해졌죠. 이거를 또 계기로 해서 양쪽 산에 이 둘레길이 있는데 더 정비해서 무장의 길로 만드는 것까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이면 이제 완공이 되니까 우리 은평을 방문하시는 분이나 또 이제 서울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은평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이 두 길을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즘 의원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3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평 세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로 우회 도로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경우에는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우리가 2번째 도전하는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신분당선 관련해서는 정세균 총리도 이낙연 총리도 그리고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은평 세길과 통일로 우회도로도 꼭 챙겨서 이 교통 불편들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법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여러분들 우유를 보시면은 우유 팩에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우유를 먹지 않았는데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럼 먹기가 너무너무 찝찝하시죠? 결국 버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 기간이 더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연간 1조 5천억 정도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 이내에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소비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버리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음식물 섭취의 기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법이 소비기한 표시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회의원의 중요한 임무다. 오늘도 이런 임무를 다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강병원 의원. 갔다 올게요. 다녀오십시오, 의원님.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자 쉼없이 나아간다. 국회에서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서 꼭 필요한 법들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꿈이 실현되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먼저 다가가 함께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행복 지도를 새롭게 만드는 강병원 의원. 그의 다정한 정치를 응원한다.